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을 막아나겠다고 한 지 이제 하루 만에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광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원래는 뭐 저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번 탄핵은 일단 부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네. 너무 탄핵이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 어떤 계엄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엄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취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네네. 또 계엄 과정에서 나온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적인 행동들, 뭐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한다랄지, 예. 또 이게 그냥 계엄을 선포하고 밑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또 경질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의 어떤 현 상태가 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탄핵을 부결을 시키면 부결 이후에 또 다른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네.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대권에서 보수가 가져가느냐 진보가 가져가느냐 그걸 떠나서 이건 굉장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요. 자, 부결을 시켰다고 합시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또 돌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대통령이 의심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군 인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조치를 안 하면 그 군 인사들은 앞으로 내란죄랄지 여러 가지 조사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라도 계엄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군 인사 조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 답답한 게 예. 오늘 뭐 사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뭡니까? 좀 즉흥적이잖아요. 예. 그걸 뭐 하면 직접 전화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해제되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국회 와서 밝힐 게 아니고요. 계엄 선포할 때처럼 용산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직도 계엄 선포할 때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예. 아니면 그들의 변화가 돼 있는지 뭔가 사과를 할 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탄핵을 부결시킨지 가결시킨지에 대한 아니면 좀 유보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줘야 하는데 예. 지금 그런 게 나온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험을 감수하고 단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걸 부결시킨다?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음 대권에서도 한번 정말 싸워서 예. 재집권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위험을 제거를 하고 정정당당히 싸워야지 재판 리스크에 의존하는 그런 선거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를 이기는 것도 뭐 뒤에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요구하는 것 봐. 한 대표가 요구를 하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건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요구한 것들이 좀 지켜지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국방부 장관의 뭐 해임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이 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지금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이 탄핵 반대였던 한동훈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엔 한동훈 체포조설 이게 결정적이 아니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표도 이 발언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체포설들이 의혹처럼 불거졌지만요.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전해드렸지만 한 대표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만나서 체포조설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당시 윤 대통령의 대답이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저 대화가 있었던 것은 그저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왜 체포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공개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들,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로 압송해서 구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들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는 부분,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그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에 예. 제가 밤 11시 무렵에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네네. 그때 당사로 일단 그 소집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도 당사로 갔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 3분 정도 사이에 상황을 아주 빠르게 본인 스스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1시라도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으려고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네. 직접 들었거든요. 12월 3일 만화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고 20시 22분경에 본인이 전화를 드렸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같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의총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국민의힘 의총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녹취와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이제 전언해 준 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이라고 말했다는 이 주장입니다. 야, 이거를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스모킹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당초에 한동훈 대표도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탄핵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포고령 1호에서 나왔던 그런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 해제 이후에 예. 본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회 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고 군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감금한다든지 그런 식의 물리적인 어떤 실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계획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란으로 연결짓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탄핵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라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에 하야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무엇이었냐? 예. 불법 도청이 아니라 그 불법 도청 사실에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왔지만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첩보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또 얘기했고요. 예. 그 후로 또 갑자기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바로 또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늘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계엄도 요구에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이 이제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약간 대통령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네. 일종의 통치 불능 상태까지 접어들고 있는 이 막대한 혼란 때문에 예. 대통령이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당론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태영 국정원장은 그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말이 틀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요. 그러면서 지금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체포 대상자들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 뭐 정치인뿐 아니라 뭐 시민사회 인사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얘기 나오는데 김병삼 변호사께 보시기에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저 인물들을 봤을 때 그럼 전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죠. 아, 근데 유일하게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 변호와 쇄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네네. 대외 활동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권이긴 하지만 이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되게 보면 대통령의 감정을 거스린 사람들이고 예. 가장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사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민주국가에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정리해버려라. 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홍정원 1차장한테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다 잡아서 정리를 하면 네네. 대공수사권도 주고 예. 자본이면 뭐 재정이랄지 예. 인력, 자원 이런 거 다 주겠다. 아, 이건 뭐 애들 속구장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마치 딜하는 것처럼 보이고 달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자체가 어떤 상황이랄지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의 범위는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경악할 만한 일이 이제 계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까? 예. 바로 누구누구 잡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이랄지 뭐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예네. 본인들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캡처되고 녹취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정치랄지 그다음에 국정 운영이 예. 본인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네네.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